안중근 의사는 범죄자다. 일본 정부의 대변인격이죠.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이 나온 배경은 이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의 외교 담당 국무위원 만나서 중국 하얼빈에 안중근 의사 표지석 설치 잘해줘서 고맙다. 이런 감사 인사를 한 건데요. 이걸 두고 일본이 안중근은 범죄자다. 표지석 설치 중단하라.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자, 이런 와중에 3.1운동과 일본 관동대지진 때 피살자 명부가 적힌 책자가 발견이 돼서 처음으로 어제 또 공개가 됐죠. 이 징용 피해자 얘기는 그동안에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만 3.1운동 때 피살자와 관동대지진 때 피살자가 공개되기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건가? 이 문제가 또 떠올랐습니다. 자, 일본 관련 이슈가 많네요.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 연결을 해보죠. 송민순 장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우선 어제 일본의 관방장관이 안중근 의사를 범죄자라고 표현한 것. 아무리 얼토당토 안 해도 하여튼 이유는 들어봐야 될 텐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한답니까? 일본이 이제 역사인식이 전혀 안 돼 있는 거죠. 정말 이게 용납할 수 없는 일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예. 2차 대전에 전에 독일이 나치 독일이 프랑스, 폴란드의 주변 국가들을 점령을 했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그 저항군들이 나치 점령군 사령부 공격하고 저격하고 폭파하고 다 그랬습니다. 저항의 방법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지금 독일이 그 당시에 나치 사령부를 공격하고 한 프랑스나 폴란드 국민 보고 범죄자라고 그랬다면은 이거 지금의 유럽의 평화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상상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럼요. 예. 일본이 이제 한반도를 강제 점령하고 잔혹 행위를 하는 데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저항한 걸 가지고 지금 범죄자라고 그러면은 이건 일본이 기본적으로 역사 인식이 전혀 안 돼 있는 거죠. 역사 인식이 안 돼 있는. 아주 기본적으로 이건 과거에 잘못한 게 없다. 예. 우리가 전쟁에 졌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핍박을 당한다. 이거 외에는 아무런 다른 그 인식이 없는 겁니다. 이게 참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이토 히로부미 하면은 일본 제국주의의 가장 상징적인 인물이고 2차 대전 일으킨 전범인데 어떻게 이렇게 대놓고 공개적으로 우리에게는 그분이 위인이다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일본이 일본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참 그 안타까운 유감스러운 사정이 있습니다. 일본이 2차 대전 전에 일본과 전후에 일본이 이게 단절이 안 됐어요. 단절이 안 됐다고요? 예, 천황제가 계속 유지됐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전쟁을 일으킨 기본적인 책임은 천황한테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천황제가 계속 유지된 겁니다. 예. 조금 더 비유해서 설명하면 독일에서 나치의 잔재가 독일 정부에 그대로 남아있는 거하고 같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군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이런 기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 우리나 주변의 국가들하고 크게 차이가 나고 있는 사정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보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해외에서 그들을 어떻게 보던 그들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말하는 게 용납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게 잔재가 그대로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천황제라는 게 유지되고 있는 이 일본의 정치 사회적 현실이 지금 이런 문제에 기본에 깔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이렇게 해서는 앞으로 나가기 어렵죠. 그렇죠. 세계 무대에서 어떻게 이 활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얘기를 돌려 말하면 침략의 과거사도 반성하지 않는다는 반증이네요. 일본 실제 반성하지 않습니다. 전쟁에 졌기 때문에 일본이 겉으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일본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 지금 현재 일본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전쟁에 이겼더라면은 뭐 잘못한 거냐. 이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걸 우리가 하고 그게 이제 현실인데 그 현실 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제 늘 생각을 해야죠. 그렇군요. 이게 그러니까 요시히데 관방장관 한 개인의 생각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송민순 장관님 생각은. 아닙니다. 예. 사실은 지난 7월에도 아베 신조 총리가 TV 출연해서 비슷한 발언을 했어요. 그것도 같은 맥락인 거고요. 그렇습니다. 예. 결국 이들이 안중근 의사 얘기 들먹거려서 하고 싶은 얘기는 중국 하얼빈에 설치하고 있는 그 표지석 일종의 이제 기념비인데 그거 설치하지 말아라 이 주장하는 거죠. 그런 거죠. 그게 이제 상징적이고 두 가지 측면이 있겠죠. 이게 이제 또 한국 내에 있는 게 아니고 중국에서 있으니까. 또 중국하고 같이 한국과 중국이 좀 밀착하는 것 같이 보이는 이런 현시대적인 그 상황도 있고, 한 가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본적인 역사 인식이 또 있고. 중국하고 우리나라가 가까워지는 것도 견제하는 의미가 거기 담겨 있습니까?
일본이 그런 게 신경을 쓰죠. 예, 염두에 많이 두고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그렇군요. 사실은 어제 그 일본 관방장관 그 발언, 안중근은 범죄자다라는 발언이 나왔을 때 중국에서는 정반대의 발언이 나왔어요. 안중근 의사는 위대한 인물이다, 우리에게도. 이런 발언이 나와서 참 대비가 됐었는데 우리와 중국이 가까워지는 것. 예, 우리가 나라에 보면은 뭐 일본하고 멀어지고 중국하고 가깝고 또 반대로 중국하고 멀어지고 일본하고 가깝고 이렇게 해야 될 상황이 아니고 예. 전체적으로 여러 나라들하고 좀 화해롭게 잘 지내야 되는데 문제는 일본이 우리로 하여금 다른 선택을 갖지 못하게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참으로 우리로서는 유감스러운 일이죠. 유감스럽죠. 우리 정부가 그래서 강한 유감을 표명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요시히데 스가 요시히데 장관은 한국 왜 과잉 반응을 하느냐. 우리는 그냥 기존의 입장을 담담히 밝혔을 뿐이다. 우리 보고 오버하지 말아라. 이건 담담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히려. 그건 전 말씀이죠. 사실 유감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정부에서 이 안중근 의사에 대한 그 일본의 망언을 예. 유감스럽다고 하는 정도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했어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강하게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은 예. 제가 아까 유럽의 경우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예. 일본이 침략과 식민을 하고 반인륜적 행위를 한 이런 데 대해서 역제의식을 가지고 가져야 될 거고 침략과 정복에 대해서 저항하는 안중근 의사 같은 그런 정당한 행위는 예. 지금이라도 인정을 하고 속죄를 해야지. 그렇죠. 그걸 갖다가 거꾸로 돌리는 것은 안 되겠다. 이런 좀 구체적인 이 논리 설명이 있었으면 어떻을까 싶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도발 행위 그냥 못 들은 척 무시하는 게 낫다. 우리가 자꾸 이슈화 시켜줄수록 그들은 더 신난다. 일본의 보수는 더 뭉친다. 뭐 이런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다르죠. 그건 입장 분명하게 해놓는 게 낫죠. 그런 데 대해서 이런 경우는 무시를 하면은 예. 그걸 그대로 다음부터는 왜 그때는 아무 말 안 하더니 지나갈 때 또 이야기했을 때 앞으로 1년 후에 또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범죄자라고 했을 때 뭐라고 그러면 지난해는 아무 말 안 하더니 뭐 금년에는 왜 이럽니까? 이제 와서 왜 이러냐.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럴 수도 있군요. 그건 아니죠. 예. 분명히 공개적으로 한 잘못된 발언에 대해서 우리도 강하게 공개적으로 입장 표명을 해놔야 된다. 이런 말씀. 일본 정부 대변인이 한 이야기인데 대해서는 분명히 해야죠. 송민순 전 관방장관이 대변인 아닙니까? 그렇죠. 대변인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더 화가 나는 건데요. 황당하기도 하고요. 예. 송민순 장관님. 예. 그런가 하면 지난주에 일본의 한 유력지가 아베 총리가 우리나라를 일컬어서 어리석은 국가라고 발언했다. 이런 보도가 나와서 한바탕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 후에 뭐 이런 발언을 했다 안 했다 설왕설래 오가다 이제 흐지부지가 됐는데 이게 정말로 이런 발언 했을까요? 글쎄요. 일본이 뭐 안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일본 정부가 그 사실이 아니다라고 유감을 표시했지 않았습니까? 예. 사실이 아니다 이런 말 나온 자체가 유감이다 이렇게 됐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공식적으로 이건 아니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렇습니다. 그 주변에서, 그러니까 뭐 아베 총리가 직접 그렇게 말은 하지 않았더라도 주변에다가 사적인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을 가능성은 있다라는 게 일본 언론의 또 그 다음 보도기도 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언론에서 추측 보도하는 거 가지고 예. 우리 정부에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할 건 아니고 물론 우리 언론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예. 우리 정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정식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니라는 생각. 예. 알겠습니다. 사실 최근 일본의 그 뭐 집단 일본이 군대 갖는 문제, 헌법 개정하는 문제도 그렇고 미국에 이어서 아세안 10국이 거기에다가 지지 표시도 하고 뭐 이러면서 전반적으로 일본이 기세 등등 밀어붙이는 모양새 그런 흐름을 저는 느낍니다. 어떤가요? 그렇죠. 지금 이건 일본이 말씀이죠. 두 가지의 이게 큰 배경이 있습니다. 뭐 하여튼 일본이 지금 좀 막 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아주 강하게 막 가는 느낌, 막 날뛰는 느낌 이런 느낌 받으시는 거죠? 예, 말 이야기하는 거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예.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일본에서 제일 가까이 있고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너무나 당연하고요. 그런데 이제 일본이 지금 저기 보면은 우리가 근데 사정을 이제 잘 알고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어떤 사정 말씀이세요? 일본이 이제 국내 정치적으로 지난 한 20년 동안 위축된 분위기를 지금 아베 정권이 들어와서 이걸 불을 좀 붙이자 하는 국내 정치적 욕구가 있고. 그 위축됐다는 건 보수 우익들이 위축됐던 것을 이제 좀 풀어보자. 그런 거죠. 예, 일본 또 전체적으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가라앉은 게 있었죠. 예. 그런데다가 국제 정치적으로도 보면 중국이 부상을 하는 데 대해서 일본이 또 위축을 되면서 근데 마침 미국이 또 재정적으로 어렵고 하니까 일본의
돈과 군사력이 필요합니다. 아하. 그래서 일본이 지금 미국이 일본 뒤에 서주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니까 일본이 강하게 나오는 데는 한국 정도는 미국이 우리 일본 뒤에 서주면은 한국 정도는 문제 없다. 이런 인식이 뒤에 깔려 있는 겁니다. 미국이 지지해 주는데 우리가 한국이 뭐가 무섭냐 이런 거예요. 그렇게 큰 문제가 있겠느냐. 예. 우리 뒤에 서주면은.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참 우리가 이런 어려운 사정인데 이럴 때는 예.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도 그렇지만 미국에 대해서도 예. 일본의 이런 거국 강경 정책이 계속 나가도록 이렇게 묵인하고 지지하면은 뭐 전체적으로 동북아 정세가 꼭 미국한테 그렇게 좋게만 돌아갈 수도 없다. 이런 거를 미국한테도 좀 인식을 시키고 우리가 이 외교의 전반적인 좀 입체적인 시각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될 겁니다. 한일관계 차원에서만 볼 게 아니고 이거를 한미관계, 미일관계 그리고 미중 또 우리가 충고하고 이것 때문에 가서 편잡고 일본을 공격하지 이렇게 해서 되는 건 비판하지 이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은 이런 입체적인 것을 좀 가지고 이걸 해야지 이게 단편적으로 한일관계 차원에서만 볼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얼마 전에 주일대사관 지하에서 발견된 무더기 장부들 그 문건 분석한 결과가 어제 나왔습니다. 여태껏 우리가 몰랐던 3.1운동 당시에 숨진 분들 그리고 관동대지진 당시에 피살당한 한국인들 거기다 기존에는 몰랐던 일제징용당한 분들도 상당수 추가 발견이 됐어요. 예. 이제 문제는 이분들 새롭게 명단이 확인된 분들도 일본에다 피해 보상 요청할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인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요 한 세 가지 제가 보는 측면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과거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포함됐냐 안 됐냐 하는 그런 정부 대 정부의 차원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인데 이런 요번에 새로 발견된 이런 관동 대지진이나 3.1운동 피해자들이 그 개인 청구권을 일본에 행사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과거에 이제 두 번째로 과거의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이 대상이 포함됐냐 안 됐냐 하는 문제 이런 것도 같이 있는데 이건 좀 사실관계하고 법적 논리를 조금 더 봐야 될 겁니다. 더 봐야 됩니까? 더 봐야 될 거예요. 그냥 이렇게 섣불리 이야기를 할 건 아닌데. 이제 그런 건 하나 하고 좀 더 큰 차원에서 지금 이거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요구를 하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일본 과거 잘못했다. 반성해라. 사과해라. 앞으로 이런 일 절대 없다고 말과 행동으로 입증해라. 이렇게 하는 게 하나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거하고 관련해서 돈을 요구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보상금 내놔라. 보상금, 이건 이제 배상금이 됐죠. 배상금. 잘못된 거니까. 그런데 지금 한국이 세계 그 선진국 대회에 들어서고 다른 나라를 도와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관동 대지진 이런 것도 일본에서 관동에서 이거 주무하는 기념관을 세워라. 사실을 그대로 적시하고 해라. 잘못 이런 걸 분명히 교육을 해라. 이런 정도의 큰 상징적이고 명분에 맞는 걸 하는 거는 당연히 요구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돈 문제를 가지고 돈 내놔라. 상하라. 이렇게 하는 거는 지금 전체 우리 국가 위상하고는 저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근데 저는 그렇다면 오히려 우리 정부가 우리 국가가 국민을 제대로 보호를 못해서 입은 피해니까 현재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에 대해서 그걸 갖다가 어떻게 이건 이제 배상이 아니겠죠. 그렇죠. 보상 차원에서 이렇게 도와주고 하는 보상을 하는 이런 문제로 차원을 달리 해야지. 일본의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행위를 한 것과 지금 현재 와서 일본에 돈을 요구하는 문제와 알겠습니다. 저는 조금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좀 색다른 내용이었어요. 기존의 내용과 좀 다른데. 알겠습니다. 송민순 장관님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송민순 전 장관의 의견을 먼저 들었고요.